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렇게 3년 전에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사고에 교통사고였나요? 아니면 어떤 사고 후에 이런 증세가 이렇게 생기셨죠? 지인으로 의해서 저거 배신당하고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쇼크를 먹었는 거죠. 아, 이렇게 어떤 이렇게 화병이 이렇게 종류네 거죠. 어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어디를 다친다든지 부딪힌다든지 그런 게 예, 아니라 예. 어떤 이렇게 예. 화병 때문에 이런 증세가 생기셨네 그죠? 예, 예. 화병 이후로 건망증도 많이 생기고 체중도 많이 늘게 되고 그리고 예. 이렇게 몸도 이렇게 또 다른 데 불편한 데는요. 딴 데는 이제 지금도 뭐 약을 먹을 시간이 된다든가 이러면 지금 제 목소리가 떨리죠. 네네. 이리 떨고 그래요. 아, 좀 막 불안하고 막 불안하고 떨림이 있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요. 예, 깊은 잠을 못 자요. 자다 깨다 그렇게 하시죠. 예, 예, 예. 네. 이렇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이렇게 화병으로 인해서 심장이 열이 생기게 되면은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심장 열을 많이 좀 내려줘야 돼요. 심장에 이렇게 열이 이렇게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의원에 혹시 이렇게 가본 적 있으신가요? 한의원에는 이제 허리가 좀 아프고 뭐 어디 발목이 삐을 때나까지 이 문제로는 안 가봤어요. 네네. 그런데 한의원이 원래 굉장히 신경정신과 쪽에 효과적인 예. 치료를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머님처럼 이렇게 예. 화병이 이렇게 생기셔서 이렇게 살도 이렇게 찌고 몸도 이렇게 좀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살이 찌고 그리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경우에는 예. 한의원에서 심장에 열을 내려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면 잠도 잘 주무실 거고 위로 열이 뜨게 되면 아래가 차게 됩니다. 아래가 차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배 주위로 계속 살이 또 찝니다. 그러니까 한의원에서는 약침, 수승화강 약침이라고 이렇게 해서 심장의 열을 내려주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습을 말려주는 약침이 있거든요. 예. 그런 약침 치료를 이렇게 받으셔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한약 치료를 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또 많이 찰 가능성이 있고 순환이 많이 안 되시기 때문에 배에 이렇게 뜸을 좀 뜨면서 순환을 좀 잘 시켜주면은 마음도 좀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침 치료랑 한약 치료랑 뜸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은 잠도 잘 주무실 거고 마음도 편안해지실 거고 그리고 아래쪽 찬 것도 많이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의원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님, 네. 그 따님이 우울증을 오래 앓았다고 그랬는데, 6월 말래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전에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전에는 이제 저기 애를 둘을 키우거든요. 쌍둥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너무나 키워갖고 힘들어서 그래서도 우울증인지를 몰랐는데 네네. 갑자기 우울증으로 막 저기 이상하니 막 행동을 하고 그랬고 병원으로 막 입원을 시켰는데요. 네네. 지가 환자가 아니라고 떡떡 뛰어갖고 폐쇄병원까지 입원을 시켰어요. 그 따님 같은 경우는 우울증 정도가 조금 심한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심해요. 아까 가슴이 이렇게 좀 불편하다고 했는데 어떤 증상인가요? 이게 정확하게? 가슴이 울떡정이 난대요. 그래갖고 막 어디로 뛰쳐나가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서 한 의사님한테 침을 한번 맞아보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네네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 증상은 어떻게 하면 고친가 그러고 전화해봤어요. 그 한의학적으로도 우울증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따님 같이 가슴이 아까 이렇게 뭐 이렇게 답답한 이런 증상이 있어서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다든지 심장이 자주 두근두근하거나 어떤 그런 정신적과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침 치료를 받으시면은 일단 그 자율신경이라든지 우울증 증상이 조금 감소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질에 맞춰서 어떤 특정한 한약을 쓰게 되면은
이런 심장이 두근두근하거나 불안한 증상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증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절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꾸준히, 그러니까 병원 치료도 할 수 있지만은 한방 치료도 꾸준히 받아서 증상이 오랫동안 잘 재발하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병원 정신과에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지만 나머지 증상들이 잘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적절한 침 치료라든지 그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과적 증상에 쓸 수 있는 약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병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단삼은 우리가 한약재를 분류를 할 때 활혈거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생리통 그 여성 질환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산후에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 상태라든지 산후 보약을 써야 되는 상태라든지 안 그러면은 소파수를 했을 때 자궁에 어떤 손상이 있다. 이럴 때도 단삼을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사실 단삼을 많이 쓰는 게 관상동맥 질환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도 관상동맥이라든지 어떤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을 잘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장 질환에 있어서는 중국에서는 단삼을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삼의 활용처는 그 위장 질환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속이 쓰리되든지 안 그러면은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을 때 그럴 때 백작약이라는 그런 약재들과 같이 쓰면은 아주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끝나는 질환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따님께서 지금 우울증으로 이제 열심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의 지지와 이제 격려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맞고요. 또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치료를 할 때도 한의원에서 가족분들 함께 오셔서 치료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따님한테 말씀하시거나 이제 치료를 도와주실 때도 이제 치료만 잘 받고 이제 조금 따님이 혼자라는 느낌 느끼지 않으실 수 있도록 이제 어머니가 마음으로 함께 같이 치료에 동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지연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의원에서 좀 더 필요한 증상에 대한 치료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가까운 한의원 가서 치료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황만기 원장님께서 일물단삼이 이제 공동사물이라고 해서 이제 혈병의 명약인 사물탕과 단삼의 효능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단삼의 효능은 기본적으로 혈액을 튼튼하게 해주고 노폐물을 제거를 잘 해주고 심지어 이제 새로운 혈액까지 생성이 잘 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약입니다. 그래서 단삼이라는 것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약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삼에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비타민 E와 사포닌 같은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단삼은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단삼이 집에서 차나 밥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걸 과용하시는 경우에는 소화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자유대로 드시지 마시고 꼭 한의원에서 처방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삼을 활용을 하는데요. 일단 청소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임상 사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단삼에 대해서 고문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서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의학 서적 중에서 부인명리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한의학 고전이 있는데 여기에 일물단삼, 이제 화면으로도 곧 나올 텐데 일물단삼 공동사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삼 하나의 효능이 그 공효가 똑같다. 뭐하고? 사물탕하고 똑같다. 사물탕은 보혈지제의 아주 대표적인 성약인데 그 유명한 사물탕의
버금가는 효과가 단 하나의 단삼의 효과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부인 명리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이제 아나운서께서 청소년들은 도대체 단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좀 국한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요즘 청소년들 굉장히 게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머님들 너무 많이 속상해도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게임 많이 해가지고 너무 늦게 자가지고 게임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밤에 숙면을 못 취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애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친구들끼리 SNS 아니면 뭐 페이스북 메시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뭐 카톡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메시지 교환도 많이 하는데 이런 이제 그런 걸로 기인돼 가지고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 반응 때문에 불면증이 야기된 애기들 이런 애기들도 단삼의 대표적인 적응증이죠. 그리고 학업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늦게까지 밤에 잠을 안 자는 애기들 그래가지고 잠도 숙면을 못 취하는 애기들도 단삼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효과. 그러니까 재번 안신. 아까 이제 양지원 원장님께서 안신 효과가 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활용될 수 있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대 양리적으로 단삼이 인지기능 저하를 이렇게 개선한다라고 하는 게 실험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즉 촉명지제의 대표적인 처방 중에 하나다. 즉 인지 기능을 좀 이렇게 올리고 신경 보호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청소년들한테 쓸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여성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초경을 시작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월경부조, 월경불순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생리통 때문에 학업 부담 느끼는 애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여자 청소년들한테 생리통이나 월경불순 호소하는 여자 청소년들한테도 단삼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적응증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요즘 동계올림픽 한창인데 우리 선수들 너무 이쁘게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하체를 많이 쓰는 이런 동계올림픽 종목 경기를 통해서 하체가 굉장히 무력해지는 우리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체가 많이 쓰여서 피로에 시달리는 친구들 컨디션 난조를 극복하고 재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단삼이 굉장히 많이 효용이 된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청소년들한테 단삼을 쓸 수 있는 용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